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오늘은 좀 늦었네요. 이른 오전부터 산에서 일 좀 하다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정신없이 하루가 이렇게 훌쩍 지나가네요. 얼굴도 다 타고 참 피부가 금방 상한 것 같아요. 자외선 선크림 발라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또 들려드릴까 하겠습니다. 좀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도 있는데 한번 편하게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요즘 뭐 D램하고 HBM에 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짧게나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10나노급 6세대 D램과 5세대 HBM3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고 하네요. 한번 봅시다. 먼저 원C D램에 보자. 원C D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가 있던데 최근에 삼성이 10나노급 6세대 원C D램 웨이퍼의 그 성능 실험에서 의미 있는 수율을 달성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의미 있는 수율이라죠. 의미 있는 수율. 이 차가운 환경인 콜 테스트 수율은 50%, 뜨거운 조건의 핫 테스트 수율은 60에서 한 70%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통상 그 이 콜드 테스트의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려운가 봐요. 핫보다는 콜드가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콜드. 12인치 웨이퍼 한 장에는 1000개 이상의 D램이 나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 웨이퍼 잘 해야겠죠. 1000개 나오면 1000개. 엄청나죠. 웨이퍼 한 장에.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의 D램 칩이 기준을 통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수율이 좋아야 한다. 수율. 합격률이 좋아야지 이 수율이 엉망이면은 진짜 제대로 판매를 못 합니다. 업계에서도 통상 수율 40% 안팎이면은 양산의 승리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조건으로 보는가 봐요. 40% 정도 이상만 되면 이걸 웃돈 셈이라고 하는데 또 지난해 같은 제품의 수율이 약채 30%에도 못 미쳤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뭐 이런 의미겠죠. 이 수율 개선 여러분 설계 변경과 관련이 있다고 하네요.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 쪽에 구원투수로 등반한 전영년 부회장 그 원C D램에 대해서 이제 설계 변경을 지시를 했는가 봐요. 이 상당한 모험이자 승부수라고 합니다. 설계 변경이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다. 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꼴인데다가 그동안 경쟁사들과 기술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고 추가 자금을 쏟아부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원C D램 양산을 계획을 한 거예요. 원C D램 양산 계획을 한 거고 설계 변경을 하면서 이제 로드맵 이게 1년 이상 늦어질 수 있다는 그런 리스크를 이제 감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지난해 설계 변경에 들어간 칩은 연초 라인에서 제조되기 시작했고 이달 테스트를 위해서 첫 번째 웨이퍼가 이제 나온 거죠. 삼성 연구진은 칩의 동작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구조를 새롭게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이 D램의 크기하고 소자 수에서 변화를 주면서 이제 안정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 겁니다. 테스트 수율 개선으로 지옥의 문턱까지 보고 돌아왔지만은 아직 큰 기대는 이르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인생은 실전 아니냐 뭐 그런 표현도 있지만 연구 단계에서 진전을 이룬 것은 맞는데 이 삼성전자가 갖추고 있는 거대한 생산 라인에서 양산성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래서 더욱 까다로운 스펙 검사를 해야 한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HBM용의 그 원C D램은 약간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를 하는가 봐요. 지금 수율 개선을 이룬 칩은 IT기기에 탑재되는 범용 D램에 가는 거라는데 이 HBM용으로 설계되는 D램 다이 이건 별도 설계 중이라고 하죠. 따라서 이 설계 변경 이전에 30%를 밑도는 수율이 가장 최신이다. 그리고 또 차세대 HBM 적용을 목표로 해가지고 원C D램 이거는 2048개의 수직 관통 전극 성능과 D램 적층 시 발생하는 열을 견디는 소자 성능 등이
이제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설계가 더욱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베이스 다이와의 그 케미도 이제 필요한 거겠죠. 케미도 장담할 수 없다. 우선 HBM4용의 디램 테스트 웨이퍼는 올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파악되는데, 기본적인 소자 디자인이 개선된 범용 디램 칩과 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희망을 걸어볼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고, 삼성은 원시 디램 개발이 끝나는 대로 이제 규모의 경제라 하죠. 이 규모의 경제로 경쟁세를 누르는 전략을 펴기 위해서 올 하반기부터 평택 4공장, 화성 17라인 등에서 대규모 설비 구축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5세대 그 12단은 아직까지는 엔비디아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통 취재를 했는가 봐요. 사실 내부 목표는 6월 안에 이제 엔비디아를 콜테스트죠. 통과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전히 회의적인 의견이 많다고 하던데, 콜테스트를 통과한다고 해도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숙제가 있겠죠. 엔비디아는 그 하이닉스하고 이미 내년 물량까지 계약을 꽤 많이 진정된 상황이라고, 마이크론마저도 먼저 공급망에 진입한 상황이라서 삼성이 가져올 수 있는 점유율이 많지 않을 거다 하는 게 이제 주류라고 합니다. 하이닉스도 가져가지, 마이크론도 가져가지, 나머지는 삼성인데 과연 얼마나 가져갈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한 차례 유행이 지났는데 삼성전자의 의미 있는 매출원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지적도 있겠죠. 그래서 뭐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다고 하는데, 올 상반기 동안에 베이스다의 설계를 변경해서 엔비디아랑 꾸준하게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큼직한 문제들을 꽤 잡아나가고 있다는 그런 전언도 확보를 했다고 하네요. 평택 공장을 위주로 해서 HBM3에 활용되는 1A DRAM의 생산 능력을 열심히 확충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뭐 이렇게 들리긴 하는가 봅니다. HBM3 12단이 탑재되는 블랙엘 울트라 출하가 적어도 내년 말까지 갈 수 있다는 일각의 전망이 현실화한다면 삼성전자는 기회겠죠. 차세대 HBM인 HBM4, 이거 4는 블랙엘 이후로 제품인 루빈부터 활용되는데, 이 루빈은 26년에 출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요즘 개발 지원 이슈로 내년 하반기 끝자락이나 가야 공급이 시작될 거라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려오고, 이 블랙엘부터 딜레이와 구조 변경에 관한 이슈가 나오는 것을 미뤄보면은 이 GPU의 기술 난이도가 점점점 높아지는 것 같다, 그런 겁니다. 루빈의 출시 시점이 시장의 기대보다 뒤로 밀린다면 내년에 그 공백을 메워줄 블랙엘과 HBM3의 12단의 물량이 더욱 많이 필요해질 수 있다는 결론으로 귀결될 테고, 올 3분기부터 블랙엘 출하가 시작되는 걸 고려하면은 약간 1년 반 정도 시간은 번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죠.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 디램 1위 삼성의 풍부한 생산 능력은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겠죠. 그리고 삼성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가격도 다운시키겠죠. 공급받는 가격을. 그래서 엔비디아도 지금 답답할 거예요. 빨리 삼성전자가 들어오길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저도 삼성전자가 조만간은 해낼 거라고 보는데 좀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결국은 해낼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시고 마지막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